연평도 천안함 자기네가 안 했다 그랬어. 그리고 연평도 포격 쐈는데도 또 어떻게 했어요? 비행기 2대 떴는데 그때 비행기가 북한에서는 1대 2대 떴던 비행기가 수십 대가 떴습니다 그때. 연평도 포격 딱 하고 나와가지고 우리 이 발진 F-15K가 딱 뜨니까 북한에서 한 60대 정도가 떴어요. 60대 정도. 딱 떠가지고 그러면 2대가 날라오면 여기 60대가 날라오면 여기 60대 떠야 돼요. 여기도. 그러면 전쟁이에요. 그러니까 각오했다는 거예요, 아들은. 벌써 연평도 포격할 때 이미 전쟁을 각오하고 쏜 거죠. 그때 김정일이가 약간 건강이 이상할 때 그때도 그런데다가 개성공단에 돈은 안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그때 등장한 게 누구죠? 김정은이에요. 김정은이가 딱 등장해가지고 뭔가 한번 번때를 보여야 되는 거야 이제 김정일이 한데 그래서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그 서해 함대 사령부와 정찰총국이 수년간 모의 실험을 한 거예요. 그때 후계자 증언이 나왔는데 저희는 그거 보고 완벽하게 북한 서행이다. 그게 어뢰로 다 드러났잖아요. 결론은 뭐냐면 왜 이게 북한 서행이 드러난다면 만약의 경우 우리가 40명의 군 장병이 전사했을 때 우리가 강력하게 북한을 응징했다면 연평도라는 게 없습니다. 이걸 강력하게 안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내부 분쟁이 일어나니까 연평도를 포격할 수 있는 자신감이 얻은 겁니다. 북한은. 이걸 알아야 됩니다. 너희 이래도 우리 한번 또 때리나 보자. 또 못 때려요 실제로. 이게 문제라고 이게. 왜냐하면 시중에서는 이제 장성택 처형 이후에 이제 그 밑에서 이렇게 과잉 충성 혹시 자기도 이제 당할지 모르는데 그런 과잉 충성이 오바를 해서 최고 사령관 동지를 단결히 유일 중심, 영도의 유일 중심으로 더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결사홍리할 충정의 신념과 의지를 담아 엄숙히 맹세합니다. 그리고 이제 김정은의 성격이 약간 예측 불가능한 충동적인 성격이 있다는 게 분명해 보이니까 겉으로는 지금 사실 이거 이산가족 3번 같은 것도 시원시원하게 했잖아요. 어떻게 보면 옛날 같으면은 굉장히 조건을 내걸고 뭐 달라 뭐 안 주면 또 뭐 바로 돌아가서 또 막 딴소리하고 이러는데 남북 고위급 접촉도 그렇고 이산가족 3번도 그렇고 한번 질러는 봤는데 그대로 지금 가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 쪽에서도 이게 이래놓고서는 사실은 한 4월이나 3월이나 이럴 때쯤 한번 도발하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, 사실은. 근데 그게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지금 나는 눈에 익혀요. 지금 그 김정은이가 하는 행태를 보면. 지금 뭐냐면 처음에 작년도 12월 달까지 얼마나 극렬하게 박근혜 대통령 그 뭐 비방 중상했습니다. 한마디로 제 표현할게요. 교살자까지 했어요. 교살자. 이 교살자라는 거는 목매달아서 교수형을 집행하는 사람 보고 교살자락입니다. 그래서 북한에서. 그런데 교살자까지 막 격렬하게 하다가 12월 달 딱 지나자마자 1월 1일 날 돼가지고 바뀌었거든요. 1월 1일 날 신년사 때 남북관계 개선 뭐 하자. 상호 비방 금지하자. 백해무익한 상호 비방 금지상 그만두자고. 올해 온 민족이 단합하여 거적적인 통일 애국 투쟁으로 조국 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아야 합니다. 나라의 분열을 종식시키고 통일을 이룩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북과 남 사이의 대결 상태를 해소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너 진정성 있으면 우리도 응해주겠다 하고 그 답례로 이산가족 상봉 하자이지 않았습니까? 작년에 못했던 거 조그만 거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시작하자 해가지고 이산가족 상봉했는데 처음에는 안 하겠다고 했어요. 그러다 다시 이산가족 상봉 하겠다고 나왔습니다. 처음에 안 하겠다고 할 때도 그냥 지금은 날씨가 안 좋아. 좋은 계절에 다시 만나자. 안 하겠다는 말 안 하고 좋은 계절에 만나자고 했다가 다시 이산가족 상봉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다시 제기하지 않았습니까? 그때 그럼 좋다. 이산가족 상봉 하자 하고 조건 없이 받아들였는데 지금 제가 딱 북한의 김정은이 보니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있어요 지금. 자 그래 우리 양보하자. 자 그래 한번 해보자. 통 크게 그까짓 거 뭐 군사훈련 그래 아이고 참자 이거 격분하지만 한미 군사훈련 지금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성지영 씨도 군대에서 저 남편이 군대에 있었다고 하는데 군사훈련 하게 되면 북한 전군의 비상력 같이 군사훈련 합니다. 안 할 수가 없어요. 근데 농사철 아닙니까 지금 항상 농사 준비해야 되는데 그 얼마 스트레스 받겠습니까? 대규모 군사훈련인데. 그러니까 이제 농사도 못 짓고 농사 준비도 못 하고 군사훈련 다 동원돼야 되는데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군사훈련 기간이 또 끼었어 또. 1차 상봉은 안 끼었는데. 그래서 항상 북한이 나왔을 때 군사훈련 요 날짜 끼우지 말고 총폭탄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. 좀 미루라. 우리 안 했어요. 26일하고 27일 이렇게 미루자. 그걸 좀 이틀만 미뤄주면 되지 않냐. 군사훈련 기간을 25일까지 하고.
그래도 안 하겠다 그래서 안 된다. 우리는 이거 이미 종례훈련이고 방훈련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강력하게 밀고 나가니까 아이고 그다음에 파탄된 거 아시죠? 파탄됐어 또. 인사도 안 하고 악수도 안 하고 밤 12시, 11시까지 회담하다가 고위급 회담. 고위급 회담 하다가 갔어요 이번에. 가다가 김정은이한테 밤에 딱 보고하니까 김정은이가 대발 노발해가지고 끝내거라. 끝내든지 아니든지 고도치고 너 이거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뭐냐. 그러니까 가지도 못하고 다시 그날 아침에 우리한테 연락 와서 3시에 만나자 3시에. 그런데 3시에 우리 못 가잖아요. 뭐 우리가 여기가 뭐 판문점이라고 뭐 그냥 휙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서 회의도 준비하고 와야 되니까 다음 날 아침으로 미뤘던 게 10시입니다. 그동안에 김정은이가 지시한 거는 양보하려면 하라. 그까짓 거면 이틀 끼우면 어떡하냐. 이건 김정은이 지시하면 못하거든요. 이거는. 북한에서도 얼마나 많은 우왕좌왕 토론이 있었겠습니까. 눈에 봐도 뻔해요. 뭐 내각 총리, 김양건이, 최룡해 다 앉아가지고 회의했겠죠. 그래도 야 가자. 이번에 한국이 해달라는 대로 한번 해주자. 보이급 회담 다시 할 겁니다. 군사훈련 끝나면 이제 나와가지고 자 금강산 재개해달라. 이거 작년에 하기로 했던 거니까 연장성산에서 하자고 제기할 겁니다. 북한이. 그다음에 교류협력하자. 오이사조치 좀 풀어달라. 남북 교류협력하려면 오이사조치가 풀려야 돼요. 이런 것들을 나가다가 안 되면 돌아서는 거죠. 더 강력하게 돌아선다는 겁니다. 이번에. 이게 안 되면 막다른 골목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거 자기네가 이제 이산가족 할 때 꾹꾹 참고 양보하면서 해줄 만큼 해줬는데 안 해주면 열받는 거지. 앞으로도 이렇게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? 도발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도 땅굴이 있다 그러더라고요. 북한에서 이제 남한으로 이렇게 파 내려오다가 최근에는 어떻게 파나 했더니 한 사람이 걸어서 들어갈 정도로 지금 판다는 게 하나는 서울역으로 올라오는 게 있고 하나는 시청 앞에서 올라오는 게 있다는 거지. 현재 한국의 간첩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? 고정 간첩 및 침투 간첩 5만 명설은 팩트입니다. 굉장히 살벌하게 교육을 받아요. 수도 없는 협박을 받았어요. 민족 반역자 넌 또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. 찢어 죽일 것이다. 북한에는 기습 침투를 위한 특수부대가 있다면서요. 비행기가 유사시에 언제든지 레이더에 거치지 않고 남한에 침투될 수 있다는 거죠. 이런 비행기가 한 300대가 됩니다. 300대. 이건 잡을 수가 없습니다. 이거. 혹시 앞으로도 이렇게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? 도발할 가능성은 상당히 많다고 봐요. 김정은이가 야 기까짓 거 이제 끝났다. 자 이래도 죽고 저래 죽을 바에 한번 붙어보자. 그러면 이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이렇게 참고 양보해주고 나왔다가 그게 폭발하게 되면 상당히 크다는 거죠. 이거. 나흘여 만에 북한은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. 지금 위험 얘기를 하고 있는데 테러 말고도 또 하나 아직까지도 저희 어렸을 때 땅굴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. 근데 아직까지도 땅굴이 있다 그러더라고요. 아 요즘도 땅굴 파나요? 북한에서? 아니 그 북한에서 이제 남한으로 이렇게 파 내려오다가 발견된 게 4개잖아요. 예. 4개인데 이제 그 뒤로는 그러니까 제4 땅굴 발견되고 나서는 지금까지 이게 24년 동안은 이제 발견이 안 되고 있는데 저도 그 땅굴 한번 갔었어요. 땅굴 그죠? 여러 사람 많이 가서 구경도 하고 예. 하지만 이제 가서 보니까 이거 정말 어려운 그 화강암 안반을 너무나 그렇게 완벽하게 잘 파놔가지고 와인 저장고나 동굴 레스토랑으로 쓰면 나중에 괜찮겠다. 아니 북한에서 땅굴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나요, 정말? 94년까지는 그 땅굴 파는 거를 직접 지시도 하시지 않으셨나요, 심지어? 그건 아니고. 제가 말씀드릴게요. 이 땅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네. 이 휴전선에는 최전방 부대가 팠습니다. 처음에 1군단. 1군단이 어디에 있냐면 해양에 있습니다. 해양에. 자기네 징종로를 열기 위해서. 그래서 대규모로 파던 거 이자처럼 그 화강하면서 그거 파니까 발팔해야 되니까. 땅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. 이 땅굴 깊이 들어가서 물이 많아가지고 배수가 제일 문제고. 배수가 제일 문제고 깊이 들어갈수록 문제인데 그때는 이제 그 각 군단마다 맡아가지고 전선 부대들이 맡아가지고 크게 파는데 발파하다 보니까 울려서 노출된 거예요. 발파하다 보니까. 그런데도 지금 소문은 끊임없이. 근데 지금은 어떻게 파냐? 네, 내가 네. 지금 최근에는 내 모르잖아요. 지금 이제는 그때 상황은 그쵸. 최근에는 어떻게 파냐 했더니 이제 우리 베트남식으로 한 사람 이게 강목되면서 깊이도 안 파고 그게 더 위험하다는 거죠. 한 50m 밑으로 해가지고 강목되면서 그냥 한 사람이 걸어서 들어갈 정도로 지금 판다는 게 그게 수백 개가 판다는 거죠. 그게 김정일이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도 있습니다. 그때 최근에 내가 명령만 내리면 서울은 순식간에 점령한다. 이 말을 무슨 내가 봐서는 폭탄 떨어지고 비행기 하는 게 아니라 땅굴 밑에 이거 조그만 오소리굴처럼 이제 좀 그렇지. 베트남처럼
수백 개가 지금 들어와 있지 않냐. 서울역 이건 잡을 수가 없습니다. 이건 그러니까 이건 이게 지금 뭐 첫 번째 정번인지 모르지만 13개의 땅굴이 있는데 하나는 서울역으로 올라오는 게 있고 하나는 시청 앞에서 올라오는 게 있다는 거죠. 그건 아니래요. 근데 그게 근데 한 구멍으로 적어도 1000명 이상의 아니, 근데 군대가 그거는 쏟아져 나올 수 그렇죠. 있다는 이런 정보가 있거든.